16일 새벽 로스토프가 근무하고 있는 제니소프 중대는 이 대는 바그라치온 공작 휘하에 있었다. 수경지를 출발하여 이른바 전투를 하러 떠났다. 그러나 다른 중대의 뒤를 따라서 일베르스타쯤 왔을 때 갑자기 가도에서 진행을 정지당했다. 까자크 병 제1, 제2 경기병 중대, 몇 개의 보병대대, 포병대, 그리고 바그라치온 돌고르코프 두 장군이 부관을 거느리고 옆을 지나갔다. 로스토프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 전투 개시에 앞서서 느끼는 공포도, 이 공포를 극복하려는 마음속의 싸움도, 또 이 전투에서 경기병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공훈을 세우려는 공상도 모조리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중대는 예비로서 남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니콜라이 로스토프는 이날 하루를 쓸쓸하고 지루하게 지냈다. 오전 8시경 그는 전방에서 사격 소리와 만세하는 함성을 듣고 후방으로 운반되는 부상자를 보았다.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드디어 그는 프랑스 기병 지대가 몽땅 까자크 기병 중대에 둘러싸여 오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그 전투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으나 아군에게 유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후방으로 돌아오는 병사들과 장교들은 혁혁한 승리와 비시아우시의 점령과 프랑스 중대를 고스란히 포로로 한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몹시 심한 추위 뒤에 그날은 활짝 갠 햇살도 포근한 날이었다. 이 가을날의 즐거운 빛은 전성의 보고에 더 한층 광채를 가했다. 그것은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로스토프 옆을 지나가는 병사들, 장교들, 장군들, 부관들의 기뻐하는 얼굴 표정에서도 똑같이 엿볼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전투 전의 공포를 공연히 고민하고 이 즐거운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로스토프의 마음은 한층 더 아파오는 것이었다. 도스토프, 이디오게, 속상한 김에 한잔하자꾸나. 술병과 안주를 앞에 놓고 길가에 앉으면서 제니소프가 소리쳤다. 장교들은 술 안주를 집기도 하고 짓거리기도 하면서 제니소프의 식량 상자 주위에 모여 있었다. 야, 저기 또 한 놈 끌고 온다. 2명의 까자크에게 끌려 터벅터벅 걸어오는 포로인 프랑스 용기병을 가리키면서 한 장교가 소리쳤다. 까자크의 한 사람은 포로한테서 빼앗은 아름답고 당당한 프랑스 말의 꼬피를 잡고 있었다. 그 말 팔겠나 하고 제니소프는 까자크에게 소리쳤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중대장님. 장교들은 일어서서 까자크와 포로를 둘러쌌다. 이 프랑스 용기병은 알자스 주 태생으로 독일식 억양으로 프랑스어를 발음했다. 그는 흥분에 겨워 헐떡이고 얼굴은 빨갰다. 프랑스어를 듣자 그는 대뜸 장교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면서 짓거려 대기 시작했다. 자기는 결코 붙잡히지 않았을 것이며 포로가 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말에 입힐 옷을 가지고 오라고 자기한테 명령한 하사가 나빴는데 그가 러시아군은 이제 딴 곳으로 가버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말끝마다
이 말을 아껴주십시오 하고 덧붙이고 자기 말을 쓰다듬었다. 분명 그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가 붙잡힌 것을 변명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눈앞에 자기 상관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병사다운 규칙 발음과 근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군과 전혀 다른 프랑스 군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대로 아군의 후위에까지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까자크들은 말을 20루블리로 넘겨주었다. 요즘 집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장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로스토프가 그것을 샀다. 그러나 이 말을 아껴주십시오. 말이 경기병에게 넘겨지자 알자스주 태생인 병사가 로스토프에게 선량하게 말했다. 로스토프는 싱글벙글하면서 용기병을 위로하고 그에게 돈을 주었다. 걸어, 걸어. 까자크는 포로를 앞으로 가게 하려고 그의 팔을 잡으면서 얻어들은 프랑스어로 말했다. 패하다, 패하다. 갑자기 경기병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이 허둥거리며 뛰어갔다. 로스토프는 뒤쪽 도로에서 모자에 하얀 깃털을 단 몇 사람의 기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어떻게 자기 부스로 뛰어가 말을 탔는지 기억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서운함도 실정이 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단조로운 기분도 홀연 사라지고 자기 자신에 관한 온갖 상념도 순식간에 자체를 감추고 말았다. 그는 황제가 적번에 온다는 데서 솟아오른 행복감에 휩싸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접근만으로도 오늘의 손실은 보상되어진 것처럼 느꼈다. 오랫동안 미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연인처럼 그는 행복했다. 대열 가운데서 뒤를 돌아다 본다든지 할 수는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으나 그는 감격 어린 짐작으로 차차 황제의 접근을 느끼고 있었다. 그저 가까워 오는 기수들의 말굽 울림으로 그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차츰차츰 자기 주위가 밝아지고 즐거워지며 의미 깊게 생각되고 흥겨워져 왔기 때문이었다. 로스토프에게 있어서 이 태양은 부드럽고 장엄한 광선을 그의 주위에 비추면서 차차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어느 틈에 그 광선 속에 휩싸이고 있는 자기를 느끼고 황제의 음성, 그 부드럽고 엄숙하며 그와 동시에 그지없이 소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된다고 로스토프가 생각한 대로 죽음과 같은 고요가 몰려오고 이 고요 속에 황제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었다. 파블로그라드의 경기병 연대로군 하고 그는 물어보는 투로 말했다. 예비대입니다, 폐하 하고 누군가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것은 파블로그라드의 경기병 연대로군 하고 말한 그 초인적인 목소리 뒤였던 만큼 너무나 인간다운 목소리였다. 황제는 로스토프의 옆까지 와서 멈추었다. 알렉산드로 황제의 얼굴은 사흘 전의 열병식 때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그 얼굴은 쾌활한 젊음, 마치 14~15살의 장난꾸러기 소년을 연상시킬 만큼 천진난만한 젊음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위대한 황제의 얼굴이었다. 경기병 중대를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황제의 눈이 로스토프의 눈과 마주쳐서 2초쯤 그대로 가만히 멎어 있었다. 황제는 로스토프의 마음속을 헤아렸음인지 로스토프에겐 그가 모든 것을 알아챈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무튼 2초 동안쯤 그 푸른 눈으로 로스토프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이었고 갑자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왼발로 날카롭게 말을 걷어차더니 빠른 걸음으로 앞쪽으로 나아갔다. 젊은 황제는 싸움터로 나가고 싶은 희망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정신들의 온갖 진언도 듣지 않고 지금까지 수행시키고 있던 제3중대에서 떨어져서 12시경 전이 부대를 향해 달려온 것이었다. 경기병대까지 미처 다 오기도 전에 몇 사람의 부관이 전승의 보고를 갖고 그를 맞았다. 프랑스의 기병 한 중대를 포로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치 프랑스 전군에 대한 찬연한 승리처럼 보고되었으므로 황제도 전군도 아직 초연이 흩어지지 않은 동안은 프랑스 군이 모조리 격파되어 부득이 퇴각 중이라고 믿어버렸다. 황제가 통과하고 난 몇 분 뒤에 파블로그라드 연대의 2개 중대에 전진 명령이 내렸다. 비시아우라는 조그마한 독일 업에서 로스토프는 다시 한번 황제를 보았다. 황제가 도착하기 전에 꽤 격렬한 교전이 있었던 이 도시의 광장에는 치울 겨를이 없어 전사자며 부상자가 그대로 뒹굴고 있었다. 문무관들에게 둘러싸인 황제는 열병식 때와는 달리 영국풍으로 꼬리를 짧게 자른 밤색 안마를 타고 몸을 옆으로 구부리고 금태 외눈 안경을 우아한 손짓으로 눈에다 대면서 모자도 없이 피투성이 머리를 드러내고 엎어져 있는 한 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부상병은 너무나도 불결하고 꼴사납고 지저분했다. 이런 것이 황제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자 로스토프는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었다. 황제의 둥근 어깨가 마치 오한이라도 느낀 것처럼 부르르 떨리더니 왼발이 경련적으로 말의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을 로스토프는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익숙해 있는 말은 태연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자리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한 부관이 말에서 내려 두 손으로 병사를 끌어안고 준비된 들것에 태우기 시작했다. 병사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살며시 할 수 없나. 황제는 빈사의 병사보다도 훨씬 괴로운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다. 로스토프는 황제의 눈에 넘쳐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가 떠날 때 차르도리지스키를 보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전쟁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로군. 정말 무서운 것이야.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이야. 전의의 각 부대는 비시아오의 전방, 즉 온종일 계속된 사격전으로 아군에게 진지를 빼앗긴 적군의 산병선을 눈앞에 둔 곳에 배치되었다. 이었고 전의군에 대한 황제의 치사가 발표되고 포상도 약속되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갑절의 보드카가 배급되었다.
어젯밤보다도 즐겁게 야영의 모닥불이 튀었고 병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밤 제니소프는 소령 승진의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벌써 어지간히 술이 오른 로스도프는 주연이 끝날 무렵에 폐하에 대한 축배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만찬회에서 하듯한 황제 폐하로서가 아니라 선량하고 매력있는 위인에 대한 축배를 말한다 하고 그는 말했다. 폐하의 건강 그리고 프랑스 군에 대한 필승을 축하하여 건배다. 전에도 우리들은 전력을 다해서 싸웠어 하고 그는 말했다. 쉔그라벤의 싸움터에서처럼 적에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황제께서 전투에 서시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모두 죽는 거야. 황제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어쩌면 내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많이 마셨으니까 말이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 여러분도 동감일 거야. 알렉산드로 1세의 건강을 축복하노라. 만세. 만세. 장교들의 감격한 목소리가 울렸다. 노기병 대위 기르스젠도 20살의 로스도프에게 지지 않고 감격하여 진심으로 외쳤다. 장교들이 술을 다 들이켜고 제각기 컵을 깨어 부수자 기르스젠도 또 새로운 몇 개인가의 컵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승마 바지에 샤스 바람으로 한 손에 컵을 들고 병사들의 모닥불로 다가가 장중한 태도로 한 손을 위로 치켜들고 벌어진 샤스 밑으로 하얀 가슴을 드러내면서 모닥불의 불빛을 받고 멈추었다. 긴 잿빛 위 수염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여러분, 황제 폐하의 건강과 적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면서 만세 하고 그는 타고난 용감하고 늙은이다운 경기병 특유의 바리톤으로 외쳤다. 병사들은 한 군데로 모여들어 목청이 터질 정도로 외치며 일제히 이것에 대답했다. 그날 밤 늦게 모두들이 흩어졌을 때 제니소프는 짤막한 손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로스도프의 어깨를 쳤다. 자네, 출중 중에는 아무도 반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폐하한테 호딱 반해버렸군 하고 그는 말했다. 제니소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해선 안 돼 하고 로스도프는 외쳤다. 이것은 실로 고결한 정말 훌륭한 감정이야. 실로. 아다서의 동감이야. 찬성이야. 아냐, 내가 알게 뭐야. 로스토프는 일어나서 모닥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다만 황제의 눈앞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공상했다. 그는 확실히 황제와 러시아군의 영광과 미래에 대한 승리의 희망으로 담뿍 취해 있었다. 더구나 아우스테틀리츠의 싸움을 앞둔 기억할 만한 며칠 동안에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 것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이때 러시아군의 구할까지가 다소 감격의 정도는 다르지만 황제와 러시아군의 영광에 도취돼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